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열을 다루어 왔고요.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의 입실론 델타 문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 겸 하나 빠졌던 정리, 수열 극한의 조임 정리, 샌드위치 테orem, 짜내기 정리 다 같은 말인데요. 함수에서도 이런 조임 정리가 있고 수열에서도 조임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죠. 수열 AN, BN, CN이 있고요. 이 CN이라는 중간에 있는 수열이 모든 N에 대해서 AN보다 같거나 크고 BN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양 끝에 있는 수열들이 각각 어떤 극한값 L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중간에 있는 C라는 녀석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임 정리 간단하게 소개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리미트 쓸 때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쓰면 AN이 L로 수렴한다, BN이 L로 수렴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기호적으로. 그리고 CN이라는 녀석도 역시나 L로 수렴한다를 결론으로 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방금 보인 이 내용과. 그래서 증명 아이디어는 생각보다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어차피 CN-L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실론 N 문법을 이제 수열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CN-L을 이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지금 애초에 준 모든 n에 대한 형태 역시도 an 빼기 l을 만족하고 l을 똑같이 빼주니까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cn의 절대값이거든요. cn 빼기 l의 절대값인데 얘는 어차피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절대값을 각각에 다 취해주면 어떤 경우든 이놈과 이놈의 절대값 중에 큰 놈보다는 분명히 작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뭐 이게 이제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cn 빼기 l이라는 녀석과 bn 빼기 l이라는 녀석과 an 빼기 l이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이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cn 빼기 l은 적어도 한 놈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an 빼기 l과 bn 빼기 l 중에서 큰 놈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을 거예요. 어차피 이 사이에 들어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an하고 bn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를 사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써보면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정을 다 쓰죠. 그래서 일단 얘를 보이기 위해서 입실론을 양수라고 하자. let put 이렇게 두는 거죠. 이제 n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 가정을 쓰기 위해서 가정 an이 l로 가고 bn이 l로 간다는 사실로부터 이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얘랑 얘가 어떤 녀석이든 입실론보다 작다가 이야기되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둘 다 선택을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뭐 입실론을 변형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일단 쓰고 봅니다. 어떤 n1이라는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정의 기억하시죠? such that for all n in n에 대해서 if n이 n1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an과 l 상의 거리는 위에 던져진 입실론보다 작게 될 거예요. 그럼 n1은 입실론에 의존해서 존재했죠. 요거 이제 n1으로 처리했고요. bn이 l로 간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n2라는 자연수가 있었어요. for all n에 대해서 정의는 그냥
거의 외워가지고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n이 n2보다 같거나 크면 bn이죠. bn 빼기 l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남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맥시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위의 n에 대해서 n1, n2에 대해서 새로운 n을 택할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 중에서 큰 놈으로 선택을 하죠. 맥시멈 n1과 n2, 자연수 n1과 n2 큰 놈 중에서 더 큰 놈을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두 개를 다 만족한다는 얘기인데요. 라 택하자.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쓰는 거예요. 자, 그거요.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자, 결론은 우리가 cn이 l 사이의 거리죠. cn하고 l창의 거리는 가정 cn이라는 녀석이 an하고 bn 사이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양면에 l씩 빼주면 되죠. 즉 cn-l과 bn-l an-l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n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걸 성립시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두 개 중에서 한 놈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 cn-l은 절대값 bn-l보다 작거나 or cn-l이 or은 밑에다 적을까요? cn-l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an 빼기 l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cn 빼기 l은 어쨌든 맥시멈 이 두 개 중에서 큰 놈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을 거니까 얘에다가 이제 맥시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맥시멈 ANL 그 다음에 BN 빼기 L 두 개 중에서 하나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이유를 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n이라는 녀석이 어차피 n1보다도 같거나 크고 n2보다도 같거나 크기 때문에 맥시멈을 잡았기 때문에 얘 역시도 맥시멈이기 때문에 당연히 an 빼기 l보다 크고 그다음 bn 빼기 l보다 같거나 큰 상황이니까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니까 결국은 위의 상황 때문에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증명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적용을 해봤죠. 한번 또 정의대로 가볼까요? 이제 이게 수열 극한의 조임 정리고요. 샌드위치 테어렘 혹은 스키즈 테어렘, 짜내기 정리라고도 하고 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대로 이 얘를 만족했느냐 살펴보는 것은 가정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입실론 양이라 하자. 가정에 대해서 쭉쭉쭉 처리가 되고 이제 n을 이렇게 택했고 맥시멈으로 그리고 for all n에 대해서 if n이 n보다 크거나 크면 cn 빼기 l이 작기를 입실론 작다 해서 이 정의를 이제 만족해버렸죠. 정의 5번이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조임 정리는 사실은 수학에서 정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입실론 n 논법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귀찮고 대수적 성질도 뭐 그때그때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근방에 있는 녀석을 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꼴이라 해야 되나요? 끝다리라 해야 되나요? 좀 지지부진한 거 있으면은 조임 정리 써버리면 막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조임 정리 대표적인 예 보면 엄청 뭐
효과 만점인 게 있죠. 사인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사실은 sin x라는 그래프에서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주게 되면 sin n이잖아요. 얘는 사실은 엄청 복잡한 함수죠. 자연수가 sin 1, sin 2, sin 3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여기다가 n분의 1을 한번 줘봅시다. 그러니까 n분의 sin n. 그럼 수열이 이게 가늠도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얘의 수렴성을 우리가 이 조임 정리를 이용하면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sin n이라는 것은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움직이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n분의 1을 취해버리면 똑같이 부등호는 따라가겠죠.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부등호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좀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초월 함수랑 같이 섞여 있을 경우에 얘 역시도 지금 극한을 보내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쓸까요?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거든요. 우리 그 극한 대수적 성질 수열 극한 대수적 성질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빠져나가고 리미트 n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 분명하고 얘도 0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조임 정리에 의해서 by 샌드위치 조임 정리에 의해서 센터에 있는 n분의 sin n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가늠도 안 되지만 얘가 그래도 0으로 수렴한다는 수렴성과 수열의 극한값도 이 조임 정리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조임 정리가 사실 엄청 많이 쓰이고 함수 극한에서도 많이 쓰이고 나중에 다룰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도 엄청 이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수 극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수열 극한을 이제 열심히 해놓으니까 함수 극한이 이제 엄청 쉬워졌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를 해도. 그래서 텍스트북 우리 교과서 정의는 함수 fx에서 x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또 이제 언어의 모호성이 나왔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를 l에 수렴한다고 하고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수열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제 a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빵꾸가 나서 이렇게 정의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전문용어로 얘를 집적점이라고 해요. 리미트 포인트, accumulated point. 어쨌든 얘가 이제 그 근방에서는 무조건 그 집합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무한하게 많다는 얘기인데 x가 이렇게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그 함수 값도 한없이 이 빵꾸가 나 있지만 어떤 이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기호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얘도 입실론 이제 델타 논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입실론 n 논법을 썼는데 똑같이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그 유명한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쌤하고 블랭크 넣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가죠. 자,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fx를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그려왔고요. 여기 뭐 정의가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안 되는 이 정의역상의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입실론 n 논법과 비슷하게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레이저 빔을 들고 왔었거든요. 이 중심을 L로 하고 일차원상에서 반경이 입실론인 밴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반지름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옵시다. 그래서 이 정도 반지름으로 이 정도 크기로 반경으로 입실론이라는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크기의 레이저 빔을 이렇게 한번 쏘아보죠. 자, 이렇게 반경을 쫙 쏘았어요. L 근방으로 쏘는 거죠. 쭉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슉 날렸어요. 자, 이렇게 반경을 쏘면 사실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림이 사실 완전히 이제 대칭이 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부터 거리가 네, 이렇게 대충 됐다고 치죠. 이렇게 들고 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물론 비대칭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개 중에서 거리가 작은 놈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상은 오른쪽이 좀 더 작죠.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되는, 예를 들면은 요 정도 반경으로, 개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반경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로부터 델타만큼의 반지름을, A로부터 마이너스 델타만큼의 반지름을 줄 수 있는 이런 델타 반경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반경 안에서의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시 도로 걸어주면 이 레이저 빔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반경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함수값들의 fx 값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였던 이 파란 색깔 레이저 빔 안에 이 파란 색깔 구간 안에 이 레이저 빔이 고스란히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도망을 가기 위해 가지고 입시는 더 줄여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반경이 너무 지금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완전히 뭐 작게 한번 반경을 이제 아주 더 가까이 가겠다는 얘기죠. 좋아.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가겠다 이거예요. 보라 색깔 레이저 빔을 입실론 빔을 좋아. 나 이 정도 안으로 더 들어오겠다. 똑같은 L상의 반경으로 똑같이 NH 들어오겠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1년에 이런 상태들을 계속 좁혀 나가는 거죠. 구간을. 그래서 이번에는 입실론은 이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한 10분의 1 정도로 더 작게 혹은 100분의 1 정도 더 작게 이 정도 반경인 입실론이 되도록 L상의 거리가 입실론이 나오도록 반경을 잡아서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쏴갖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보라 색깔 이 영역에 대해서 또다시 X의 A 근방에서 이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얘는 어차피 떨어지면 요 안에 정도 더 작게 이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좋아. 나는 그럼 이렇게 더 도망가겠다. 이 구간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델타 반경, 새로운 델타 반경, 작은 델타가 이 입실론에 의존해서 더 작게 존재해가지고 델타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피해 나가서 이 보라색깔 레이저 빔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함수값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 보라색깔 빔 크기보다는 요 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좀 더 좁혀버리면 다시 얘가 또 도망가서 더 좁은 델타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델타 반경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지금 다 표현하는 거예요. 좀 비슷해졌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느낌이랑.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얘를 리미트 x가 a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fx가 어떤 L로 수렴한다는 것은 물론 이 x가 A에 없었답니다. 얘가 빵꾸뽕을 냈기 때문에 여기 A가 정의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경을 직접점으로서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입니다. 지난번 했던 것처럼 임의의 입실론 반경,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입실론 델타는 뭐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엄청 큰 n이 존재해서 그 n 이후로부터는 다 들어왔잖아요. L 근처로. 이번에는 엄청 가까이 들어오는 델타, 엄청 작은 또 반경 델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델타도 작은 건데 입실론에 의존해가지고 새로운 델타가 입실론 던져질 때마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이걸 델타라고 합니다. 예, 델타는 물론 입실론에 의존해갖고 결정되는 그런 존재성 델타예요.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다음에는 항상 세미콜론 such that for all 우리 n in n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 우리 수열 극한할 때는 for all n in n에 대해서 대신에 for all x in r에 대해서 혹은 정의역 도메인상에 대해서 통상은 보통 d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함수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어쨌든 뭐 실함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도메인을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짚어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if x가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즉 x가
x하고 a의 거리가 요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과 a의 거리 혹은 이 파란색일 때는 x하고 a의 거리가 이거죠. 델타 반경보다는 작잖아요. 맞죠? 파란색깔 반지름보다는 x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델타 반지름보다 작으면 그 안에 있는 x 값들에 대한 함수 값들 있죠. 얘를 받은 함수 값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녀석들 전체 이 fx하고 요 L상의 거리 있죠. 이거 빨간 색깔의 거리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는 우리가 찾았던 입실론 이 반경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fx하고 이제 공역상에서 치역상에서 fx와 우리가 실제로 정의된 극한 L상의 거리가 수열하고 비슷하죠. L상의 거리가 우리가 선택한 이미 입실론 반경, 입실론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연속의 사실은 정의고요. 극한일 때는 물론 A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도 되죠. 알다시피. 그래서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A가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원래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같을 때는 언제만 되냐면 절대값이 같다, 0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필요 충분이기를 X가 A일 때만 되거든요. 근데 X가 A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0일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0보다 완전히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 속에서 이미 X가 A는 아니어도 된다. X가 A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 지금 속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함수 극한의 입실론 델타는 보입니다. 수열 극한은 얘만 날려주면 돼요. 이거는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우리 수열 극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미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큰 large n이 있어가지고 for all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비슷하잖아요. if n이 n보다 크면 우리가 수열로 잡았었던 수열 an과 수열 극한의 L 상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랑 아주 흡사하죠. 지금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수열을 먼저 다룬 이유는 그나마 수열이 지금 거보다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수열을 먼저 다루고 또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열의 극한으로부터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냥 사실은 이렇게 덤덤하게 이런 수열의 구조를 통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함수 극한의 입실론 델타 문법도 수열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도 할 수 있겠죠. 뭐 참고로 드리면 예를 들어 부정을 한번 써볼까요? 얼마나? 리미트 fx가 L이 아니다. 부정 명제 한번 지어볼까요? not 전체 한번 지어보면 이 부정 명제는 임의는 적당한 임의로 다 바꾸면 되니까 어떤 입실론 제로라고 할까요? 예, 어떤 구체적인 수니까 제로가 있어서 존재는 의미로 for all 델타인 양수에 대해서 어떤 x인 실수가 있어서 such that p이면 q의 부정이니까 0 x-a가 델타 이고 fx와 L상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같거나 입실론 제로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완전 그냥 부정명제잖아요. p이면 q의 부정 p 이고 not q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재 들어갈게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fx가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라는 것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보이죠? 어떤 델타라는 것이 입실론에 의존해서 그래서 통상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기호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델타는 입실론 던져질 때마다 더 좁은 구간 델타를 정의역상에서 만드는구나. 시역상에서 이렇게 좁혀버리면 델타를 조금 더 좁혀서 만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도망가는 일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all x in R에 대해서 정의역상의 모든 x의 R에 대해서 만약에 이 델타 반경 안에 x라는 녀석들이 다 들어온다면 어떤 놈이든 관계없이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fx 값을 건 녀석, 그러니까 이런 동적인 모든 상황을 지금 정적인 상황으로 돌리고 있어요. fx하고 L 극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한이라는 사이의 거리가 얘가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입실로보다 더 작게 하는, 그렇게 하는 레이저 빔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조금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해하려면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가능한 지금 엄청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확한 표현을 또 쓰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걸 뭐 빠뜨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옳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도 정의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x가 우극한이다 하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x가 a는 이제 포함은 안 되고 a 오른쪽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a 플러스 델타와 a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만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죠. 왼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에다가 a만 이제 좌변 우변에다 이렇게 빼줘 버리면 0보다 크다 x-a 델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고 없고 차이뿐입니다.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얘를 풀면은 x가 a는 아니면서 x가 a 플러스 델타 반경이죠. 중심 반지름. 그다음에 a 마이너스 델타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왼쪽 부분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날려버리고 x가 이렇게 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이제 우극한,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른쪽에서 온다는 뜻이니까. 그때 이걸 만족한다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될 거고, 좌극한도 똑같이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는 구간이니까 요 영역, 요 영역은 이 영역에 있는 x가 a 마이너스 델타, 그죠? 써보면 a 마이너스 델타 하고 x 좌극한이니까 a 이렇게만 정의가 되니까 마이너스 a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a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두 개 합하면 이 구간이 나오는 거 맞죠? 똑같죠? 그래서 정의가 자연스럽게 좌극한, 우극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1은 함수의 극한과 좌우극한 관계인데, 이거는 뭐 지금 방금 설명했는 게 이미 다예요. 그죠?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거니까 역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맞죠? 이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가정을.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이 가는 방향은 이 부분을 한 놈은 이렇게 나누고 한 놈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쪼개질 테니까 클리어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 함수 극한은 존재하고 그놈을 극한을 L이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다뤄보죠.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x분의 x라고 하면 x가 0 플러스 오른쪽에 갈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가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니까 fx 자체는 x 플러스 x분의 x죠. 매에 날아가니까 결국 x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1로 가요 사실. 그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결국은 x가 마이너스 델타부터 x가 0은 아니고 왼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반경 안에서 이 fx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x. 즉 얘는 이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0 왼쪽에서 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극한이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같지 않아서 같지 않게 되면 같다라는 얘기까지 돼야 극한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 함수 극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제1종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좌우극한은 존재하고 뭐 어떤 다른 함수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좌우극한이 존재를 하는 불연속은 존재를 하지만 같지 않아서 이렇게 점핑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일종 불연속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불연속은 무조건 이종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개념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예제를 한번 우리 정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입시론 델타 방법 배웠으니까. 그래서 쉬운 거부터 알아줄게요. 예제 2번 쉽거든요. 예제 2번 해보고 이 예제 3번인데 예제 3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 풀이 좀 이따 할게요. 쉬운 거부터 하나 할게요. 예제 2번. 상수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면 너무 자연스럽게 k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정의를 써서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정의 함수 연습 입실론 양수를 하자. 바로 쓸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델타를 이제 택해야 되는데 입실론에 의존해서요. 지금 이 상태는 fx가 k인 상태니까 fx 빼기 k가 결국은 k 빼기 k거든요. k 빼기 k는 어차피 0이에요. 0이라는 것은 무조건 입실론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0보다 크잖아요, 입실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얘는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리니까 이 델타를 사실 택할 것도 없죠. 델타를 이제는 바로 그냥 입실로 택해버리는 거죠. 의존해서 선택하긴 하는 거죠. 라로 택하면 정의를 쓰는 연습합시다. For all x in R에 대해서 if 0 x 마이너스 여기서는 a죠. 가 델타 이면 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f가 fx-a가 델타이면 fx 빼기 k라는 녀석은 어차피 이거랑 독립적으로 거의 움직이죠. 지금 크게 델타 반경이 지금 의미가 없어 버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얘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네, 맞죠? 자, 예제 3번 이런 거 이제 재밌는데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옛날에 수열을 생각하면은 엄청 큰 n을 선택할 때 있어가지고 맥시멈 두 개를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지금 선택권이 이제는 A 아주 가까운 근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선택을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라면 우리 x 제곱이 있고 A가 어떤 경우도 관계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면 갈수록 좀 더 비대칭적인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이쪽에 폭이 좁은 델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0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A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A가 고정된 A에 대해서 델타 반경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녹여가지고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죠. 결국은 결론이 중요하다했잖아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a가 a제곱이 입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정리하면 x 플러스 a 합차 공식 때문에 x 마이너스 a예요. 근데 x 마이너스 a는 우리가 어차피 찾는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쨌든 델타를 입실론으로 표현해가지고 얘는 이제 정리가 좀 쉬운 상태죠. 쉬운 상태는 그대로 두면 돼요. 어쨌든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정리돼서. 그래서 얘는 좀 처리가 쉬운 거고, 왜냐면 가정자체가 x-a가 델타라고 하면 이 델타가 입실론에 의존해서 결정되니까 얘는 이제 처리가 쉬운 건데, 문제는 지금 x 플러스 a 절대값이거든요. 근데 x 플러스 a라는 녀석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통상 우리가 뭘 이제 좀 살펴보죠.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아는 거지만 삼각 부등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열에서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편을 일단 삼각 부등식을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a 이렇게 부등식을 그러니까 절대값을 쪼개는 것이죠. 각과는 크다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잘 처리가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정의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절대값 x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얘라면 역삼각 부등식을 생각해 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a였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델타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절대값 x가
같거나 크다 넘겨주면 절대값 a 플러스 델타거든요. 그쵸? 넘겨주면. 그래서 절대값 x가 a 플러스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극한, 그러니까 a 가까이 가는 상황이 물론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만 a가 0인 극한 값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이 델타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숫자와 비교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테크닉인데요. 델타가 어쨌든 미니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1보다는 같거나 작게, 즉 델타를 테이크하기를 미니멈에 일단 1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1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절대값 x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크다. 절대값 x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아이디어만 내고 쓰는 거 깔끔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작기를 미니멈으로 잡아주면 요거보다는 작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대치가 되냐면 절대값 a 플러스 1로 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뒷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아니 절대값이네. 절대값이죠. 결국은 얘를 정리해주면 2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이제 무조건 양수가 떨어지거든요. 맞죠? 어떤 고정된 수가 딱 보이잖아요. 미니멈을 주니까 1보다 분명히 작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양수고 그럼 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조작인 거죠. 이 절대값 a 플러스 1 분의 입살론이 되도록 그거보다 작도록 되도록 그러면 얘 이제 초록색으로 써주면 이렇게 절대값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도록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 분명하죠. 그렇게 되도록 입실론에 의존해서 델타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델타를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작도록 얘를 델타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돼서 입실론 된다. 그래서 델타의 미니멈 중에서 한 놈은 또 이 절대값 a 플러스 1분의 입살론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로 보장을 받아서 날아가고 이 부분은 절대값 x에 대한 역삼각 공식으로 얘를 정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증명 끝났는데 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 겸 블랑크 페이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입실론은 양수를 하자. 정의를 먼저 확실시킬게요. 자, 테이크 투 테스트입니다. 임의로 들고 왔어요. 하나. 자, 이제 바로 델타를 택합니다. 이제 델타를 입실론에 의존해서 선택을 할 텐데 하나는 입실론과 관계없이 일단 충분히 작게 만들기 위한 방편 그리고 양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1이라는 숫자 하나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디어가 2 절대값 a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2 절대값 a라는 숫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양수고 분의 입실론도 양수죠. 이미 던져졌으니까.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됩니다. 델타를 입실론에 의존해서 선택한다는 얘기죠. 택하자. 결국 입실론에 의존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or all x in x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써야죠. if 0과 x a가 델타보다 작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델타가 미니멈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델타라는 얘기는 1보다도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얘보다도 같거나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가 1보다 같거나 작다는 이유 때문에 얘의 역삼각 부등식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또 반대쪽으로 절대값 x 방금 했잖아요 사실은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절대값 풀면서 넘겨주면 절대값 x가 같거나 크다 완전히 크다 그죠? 절대값 a 플러스 1 1은 당연하다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마치 이제 내가 이거 뭐 머릿속으로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폼 잡는 거죠 사실은. 남들이 보면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딱 지워버리면 당연하고 이래서 하면 네,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여야 되니까 따라서 쫙 쓸게요. x 정의를 만족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건 합차 공식 때문에 바로 묶어서 풀면 x 플러스 a 절대값 풀고 쪼개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델타랑 한 번 더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살짝 지울게요. 1보다 가까이 작죠? 여기서 했습니다. 미니멈이니까 얘를 오히려 지우죠. 그 다음에 얘보다도 작죠? 잊지 마세요. 그거를 미니멈으로 작습니다. 델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 대충 감 옵니다. 자, 가까이 작다. 이 절대값 a 플러스 1 분의 입실론 또 보다도 가까이 작죠. 델타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단 얘는 삼각부등식 하나씩 이유를 받아야겠고요. 3부 삼각부등식 부등식에 의하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 x 플러스 a 절대값 a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요. 각각의 크기를 한 번만 연습해보면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어서 좀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크기를 계속 쓸게요. 절대값 a 얘가 2 절대값 a 플러스 1이죠. 얘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a 역시 이거보다도 가까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작죠. 파란 색깔요. 그죠? 이거보다 완전히 작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게 이 부분을 그러면 2 그렇게 돼서 조작을 했으니까 a 플러스 1 분의 입살로 네, 의존해서 델타를 만족시켰어요. 됐죠? 파란 색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약분이 된다 이거예요. 팍 되고 남는 건 입실로만 남았으니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입실론 양수로 하자. 델타를 입실론에 의존해서 택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택해서 for all x in x에 대해서 if 델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x이면 얘가 작기를 입실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제 만족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콩 씌워줍시다. 우리 아이디어 썼으니까. 그리고 뭔가 같거나 작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의를 만족했다는 걸 보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성립됐어요. 그죠? 증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정리 2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짜 수학에서 정말 좋아하는 정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열 있죠. 이 수열이 그 함수의 극한과 사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았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 같잖아요. 얘는 이제 A 근방에서 아주 가까운 근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열은 점점 큰 n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개를 연결 지어주는 정리예요.
수열 판정법이라는 것. 그래서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 있고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도 사실은 수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근거를 대어주는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도, 함수의 극한도 모두 수열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수열을 잡아내가지고 A에 가까워지는 수열이지만 그 수열 자체가 극한값이 안 가는 그러한 수열을 잡을 수 있다면 이 함수의 극한은 L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열이 이제 그 수렴하지 않음을 판정할 때 불연속 수열 판정법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불연속 수열 판정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불연속 혹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나중에 연속에서 이야기하면 불연속 똑같거든요. 연속도 극한도. 그래서 불연속성은 수열로 판정할 수가 있다. 어쨌든 그 수열하고 함수 극한은 혹은 연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수열을 먼저 배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증명 과정도 굉장히 좀 아름답거든요. 엄청. 그래서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을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람인지라 이렇게 연속체적인 상황을 이 A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덤덤하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 자체, 몇 개씩 지워넣어보고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인간이 무한에 대해서 이제 직관할 수 있는 것이 가산,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열로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인간의 직관력이 우리의 한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은 사실은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으로 이 극한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판정법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리 중에 하나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함수 fx가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것을 판정하는 방법은 표충분 조건으로 for all 모든 수열에 대해서 물론 이 수열은 모든 그 수열 자체가 A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한을 취할 때 실제로 그 A는 아닌 X들을 다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열, 실수인 수열, 실수열, 임의의 실수열에 대해서 if 자 이거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약하게 쓰면 if an이라는 녀석이 A로 수렴하면 이게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이 an을 건 fan 이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L로 수렴한다를 만족할 때이다. 맞죠? 다시 L이 있고 A로 극한이 L로 수렴한다고 친다면 얘는 판정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임의의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A로 가까이 가는 이런 수열이 있을 때 A는 아닌 이런 수열의 함수 값들에 대한 수열 있죠. 이런 수열 역시도 점점 L로 가까워진다와 동일하게 동시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A에 가까워지는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A에 가까워지는 이런 수열들의 함수 값들에 대한 함수 수열들 역시도 L로 수렴할 때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부정명제가 의미가 있어요.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이제 증명이 가능했다면 얘가 어떤 수열이 이제 어려운 수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리수일 때는 1 주고 무리수일 때는 0 주는 이런 수열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극한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fx가 1일 때 x가 유리수면은 1을 주고 x가 무리수면 0을 주는 이런 함수의 경우에 실제로 그림상으로 유리수일 때 1 주고 뭐 무리수일 때 1 주고 이렇게 되면 이 0에서 당연히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f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0에도 가까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열을 갖고 와가지고 유리수열로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열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수열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지만 무리수열로 갖고 오게 되면 1로 수렴을 하게 돼서 그 극한이 이제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명제 어떤 수열을 찾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이 L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예제를 같은 예제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고, 일단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자, 적어갖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부터 가죠. 아니다, 정방향부터 갑시다. 즉, 가정이 지금 이제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얘가 가정돼 있고 AN이 실수열로서 AN이라는 녀석이 A로 수렴한다 라고까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가 이거가 됨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입실론 이제 얘를 보이는 게 목표니까 결론이 입실론을 양수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수열의 극한을 보여야 되니까 어떤 라지 n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라지 n을 찾는 과정에서 여기 가정에 있는 이 n을 지금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n에 대해서 이 n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n이라는 녀석이 성립하는 범위는 사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또 지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실론에 대해서 얘의 결론인 n을 찾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이 n은 고스란히 얘로부터 나올 것이고, 얘는 가정을 쓸 수가 있고, 이 가정은 사실은 얘와 이제 연관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x 근방에서 이 델타, 우리가 존재하는 델타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순서가 얘를 먼저 잡고 얘 의존시키고 얘 의존시켜가지고 그런 n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래서 입실론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얘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얘,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가정입니다. 둔 거예요. 그죠? 다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자, 그럼 가정 예로부터 쓸까요? 얘도 간단하게 좀 쓸게요. 그러면 fx가 L로 가는 사실로부터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겁나게.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게 좋은데 as x가 A로 간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요로부터 일단은 델타가 존재를 합니다. 입실론 의존해서 델타가 존재합니다. 가정이 이미 이제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존재해서 for all x in R에 대해서 if 이 x라는 녀석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a가 델타를 만족하게 되면 fx와 L 사이 거리가 일단 입실론보다 작다 이야기 가능하고요. 그럼 요 입실론으로 끝을 내야 돼요, 얘가. 근데 fx고 L, fan과 L 뭔가 지금 비슷한 형태죠. 이 x는 또 실수 아래에 있으면서 여기 지금 구간 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델타에 대해서 이 델타 양수에 대해서 이 an이 a로 간다는 녀석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의 델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존재한 입실론에 의존해서 존재한 이 델타에 대해서 위의 델타 선택된 델타 양수에 대해서 가정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이제 수열 an이 a로 간다는 가정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입실론으로 본 거예요, 지금. 어떤 양수. 그래서 지금 임의 양수에 대해서 큰 n이 존재해가지고 n보다 더 큰 모든 n에 대해서 an과 a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인데 이 델타에 대해서도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델타에 의존해서 어떤 n이 이렇게 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라지 n이. 이 정의잖아요. 수열 극한의 정의. 존재해서 모든 n인 n에 대해서 일단 an은 지금 우리가 a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가정이. 맞죠? 그래서 모든 n인 an에 대해서 일단 an이 a는 아니에요. a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거리가
위 델타보다 지금 작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의죠? n에 대해서 if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요런 것도 만족하지만 이렇게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한 번에 쓰게 되면 이거 우리 a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도 된다 했잖아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an이 a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 말을 빼도 되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방에 처리가 됩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 찾았어요. 델타에 의존해서 n이 선택됐고, 그럼 이 n을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얘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n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요. 이제 위에 선택된 large n을 그대로 선택하죠. 선택된 n을 large n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죠. 위에 여기서 선택된 을 택하면 선택하고 또 택한다는 말은 좀 웃긴데 그대로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얘를 보이는 것일까? 파란 색깔. for all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if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FAN과 L 사이 거리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FAN과 L 사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 제일 처음에 던져진 입실론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AN에 대해서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방금 여기서 얘기했죠. 한 번 더 쓰는 것 뿐인데 AN A 델타가 되고 위에 선택된 그렇게 돼버리면 이 AN이 지금 이제 요 과정을 만족해버렸죠.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니까 X가 AN인 실수에 대해서도 AN일 때 A와 거리가 델타와 0 사이에 있으면 F의 AN도 L상의 거리가 입실보다 작다가 지금 성립하잖아요. 방금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런 델타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게 만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특수한 X가 AN인 상황에서 F의 AN 마이너스 L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가는 방향은 끝이 아니라 색칠하면 돼. 파란색으로 이 결론을 정리할게요.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이 선택된 n을 택하면 이거죠. n에 대해서 for all n에 대해서 지금 수열이 극한정이죠. 오랜만에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fan 빼기 l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 정의잖아요.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방향은 증명이 됐고요. 이제 오는 방향을 해보죠. 오는 방향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진짜 이거 증명 엄청 기뻤었죠. 예전에 진짜 한 20년 전에. 자, 역방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 진짜 재밌었어요. 뭐냐면 역방향은 귀루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명제를 취해보는 거예요. 가정은 그대로 두고 일단 요 복잡한 거 좀 지울게요. 지금 역방향인데 P이면 Q이다 부정명제니까 P이고 not Q잖아요. 그럼 P는 그대로 두고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이 아니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가정은 그대로 두고 기록법이에요. 리미트 fx가 L이 아니라고 하자. 부정명제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AN이 A로 가면 FAN이 L로 가는 상황은 참이고 그렇지만 결론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순된 상황이 나오는지, 그럼 이 명제에 완전 대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찾아가지고 이게 아닌 그런 수열 AN을 구성을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저희가. 그런 AN을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정의를 써서요. 그래서 fx가 L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방금 전에 그 부정명제 한번 증명해봤,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이거 했었는데 어디 있었냐? 이건가? 이거죠.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면 어떤 한 번 더 써죠. 두 번째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떤 쓰고 오겠습니다. 쓸까요? 한번 같이. 입실론 제로가 있어서 for all 델타인 양수에 대해서 어떤 원래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인데 어떤 실수 x가 사실상 델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실수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such that 0보다 크다 x 델타죠 지금 x라는 x 델타에 의존해서 x 델타 빼기 a가 델타를 만족하지만 and f x 델타와 L상의 거리가 아니다.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한 번 더 볼까요? 똑같죠? 이게 보세요. 입실론 제로 델타 이게 x 델타란 소리죠 사실. 제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써드린 거예요. 델타 x 델타 이렇게 쓴 거잖아요. 똑같죠? 맞죠? 부정명제만 딱 잘 찾으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분석을 해볼 텐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x 델타를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의존해가지고. 이 아래 것을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델타라는 녀석을 델타 양수에 던져질 때마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특별히 우리가 델타가 양수니까, 특별히 임의의 델타 대신에, 이 입실론 제로는 어떤 수거든요. 이미 결정된 독립적인 수예요. 특별히 우리가 델타가 양수가 다 되니까 델타를 n분의 1로 보자고. 맞죠? 그래도 양수 각각의 1, 2, 3 이런 델타에 대해서도 에 대해서 에 대해 그럼 역시나 이 상황 때문에 x 델타라는 게 지금 의존해서 존재하죠. 존재한다 x 델타라고 써도 되지만 이미 델타를 내가 n분의 1로 특정해 버렸으니까 xn이라 써도 되잖아요. xn분의 1이라 써도 되지만 xn분의 1이라 쓰나 xn이라 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n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 역시도. 그래서 xn이라는 실수인 수열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수열이 있어서 such that 요거를 만족하는 거죠. 델타 대신 n으로 다 바꿉니다. 0 xn 맞죠? a 작다 델타는 지금 우리 n분의 1 특별히 잡았으니까 n분의 1 이렇게 됐고 and xn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절대값 f의 xn 빼기 l 같거나 크다 입살론 제로 이건 고정된 어떤 숫자입니다. 2, 5 이런 숫자예요. 이다.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이 얘들이 지금 각각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CN, AN, BN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실수의 조임정리 기억하시죠? 요거 수열 극한의 조임정리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엄청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 실수 극한의 그러니까 수열 극한이든 함수 극한이든 조임 정리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조임 정리를 써가지고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0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나중에 이 미적분 기본 정리할 때도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n분의 1도 0으로 가요. 따라서 결론은 빨간색 씁시다. 이 절대값 취한 xn 빼기 a라는 이 그 수열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n이 xn 빼기 a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n이 a로 간다는 소리와 동치예요. 같은 말이죠.
and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얘도 보냅니다. 자, 얘의 이 극한을 보내봤자 어차피 그렇죠? 얘 xn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 수열로 보게 되면 얘 극한 보내봤자 어차피 입실론 제로예요. 상수라서 이 고정된 상수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전체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적어도 얘가 수렴하든 수렴하지 않든 입실론 제로보다는 큰 쪽으로 간다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입실론 제로라는 어떤 숫자보다 같거나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f의 xn이라는 수열 자체로서는 얘가 l로 간다는 얘기랑 필요 충분 조건이 같은 말이길 fxn 빼기 l이 0으로 간다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얘가 0으로만 가야만 돼요. 0으로 가야지만 필요 충분하기를 fxn이 l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실론 제로가 밑에서 막 크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곧 죽어도 아무리 무한으로 보내도 L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죠? 만약에 fxn이 L로 간다면 기법으로 다시 fxn이 L로 간다면 이 절대값 취한 이 수열도 역시나 0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어서 모순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아니 좀 사투리는 지울게요. 맞죠? 이해되시겠죠? 안 되면 기록법 써오세요. 그래서 fx는 그쪽으로 l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수열에 대해서요? 어떤 수열? 이 수열에 대해서요. 실수열. 어떤 실수열? n이 a는 아닌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수열. 어떤 수열이 있어서 xn이 a로 가지만 fxn은 l로 가지 않는 수열을 찾아냈어요. 자, 이것은 우리 가정의 명제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자,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 있는 거랑 한대 칸을 줄이죠. 그쵸?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R이라는 명제 전체죠. 이미 AN이라는 실수에 대해서 AN이 A로 가면 FAN이 L로 간다의 부정명제는 어떤 AN이 있어서 어떤 XN이 있어서 XN이 A로 가고 P이고 not Q잖아요. XN이 L이 아니다. L로 가지 않는다. 이게 not R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서로 지금 바로 부정명제만 채워보니까 바로 모순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는 모순이다 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이는 가정의 모순이다. 가정의 완전 부정명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법 원리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결론을 부정치한 게 이제 false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열극한과 함수극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정리가 바로 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극한의 불연속 수열 판정법 혹은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증명 아름답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결국은 수열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지 않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함수 극한이 바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 정리가 사실은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죠. 자, 간단히 필기하시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맞죠? 제가 다 썼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극한 수열 판정법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오버됐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